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대깨문과 대깨박 치료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영암군 기찬랜드 트롯센터에서 공론정치와 대동정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호남학진흥원 마한역사문화연구회가 공동주최를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협찬을 하고 영암군과 제1건선 버들농장이 후원을 했습니다. 일부에는 김일륜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의 개회사와 천덕염 한국학 호남진흥원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새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조선시대의 공론정치와 대동정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난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원을 잡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색 당파가 조선조 폐망의 원인이라고 보지만 그 분쟁의 역사 속에는 유학의 민본주의를 근본으로 한 공론과 대동, 탕평과 화합의 정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가 500년을 이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 민족의 정치 사상에 대한 벚꽃 창생을 할 때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덕염 호남학진흥원장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우리는 현안을 공론화하고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토론하였던 조선시대 선비들에게서 많은 배움을 찾게 된다. 함께하는 대동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절실한 요구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유인학 마한역사문화연구회장의 조선조 공론정치와 대동화합의 연구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서 김충한 헌정회 사무총장의 조선조 공론정치와 대동화합 정신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종범 조선대 명예교수의 조선사회 공론정치와 약재 유상훈, 이종묵 서울대 교수의 약재 유상훈 당벌과 거리두기, 조상록 성균관대 퇴계학연구원의 악재 유상훈의 행적과 저술, 그리고 김세호 원광대 교수의 조선조 공론정치와 마남 유봉휘의 정치활동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인학 회장은 우리 국가사회의 근원인 조선조의 국가 운영의 질서와 전통은 첫째, 조선조 국가 통치와 질서는 국왕과 신하의 모임인 조정이 논의 협치한 자랑스러운 국가 질서였다. 둘째, 조선조는 격렬한 분당 정치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왕권과 신권이 융화합된 상대적으로 안정된 민본주의가 바탕이 됐다. 셋째, 과열된 당쟁 등 파당과 정치 집단의 진영 투쟁으로 세도 정치의 폐해가 있었으나 조선조의 공론 정치는 아시아에서는 모범적으로 국왕과 신하 집단 간의 견제와 갈등 속에 국정이 운영됐다며 공론 정치의 수응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김충한 사무총장은 조선시대 붕당 정치의 5가지 긍정적인 면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신권을 강화했던 조선 경국전의 정신을 반영해 선비들이 국왕의 행태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렸다. 둘째, 선비들의 주장은 민주주의 시대의 국민의 여론과 유사한 기능이었다. 셋째, 우리나라 분당의 논점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있고 이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논쟁하여 정권을 쟁취하였다. 넷째, 당쟁은 백성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정치 과정의 일부였다. 다섯째, 일본 다이묘들 간의 전투, 프랑스 혁명기의 급진파와 온건파의 싸움, 영국의 혁명기의 정당싸움, 유럽 종교전쟁, 중국 군벌들 간의 투쟁과 비교한다면 조선의 당파싸움은 일반 민중의 희생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범 조선대 명예교수는 조선조의 도학과 유교 정치론의 연원과 전개를 설명했으며 공론은 물정, 중론, 인신과 다르다. 사단과 칠정을 도덕감정과 일반감정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물정이 편치 못한 터에 공론이 발현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인심으로 유지되고 인심은 공론에 의지한다. 또한 인심이 함께 옳다고 하면 공론이며 국시는 공론이 있는 곳에 있다. 국법은 국가의 몫이지만 공론은 사람이 주인임을 왜곡하게 밝힌 것인데
국법과 국론이 양편이면 이상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목 교수는 단골과 거리두기의 관점에서 유상훈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유상훈과 난구만, 신익상 등을 단골과 거리두기를 잘 하여서 한양의 조정에서 벗어나 여생을 무난히 보냈다. 반면에 김창직과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 이른바 노론 4대 대신들은 단골과 거리두기를 못하여 신임 옥사에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창록 연구원은 약재의 저술은 약재집 6집이 있으나 시와 상소가 전부이며 부록으로 8세손이 저술한 약재 연보가 있다. 약재는 1636년 12월 22일 제천현 구억산 묵계촌에서 태어났다. 이에 12월 14일 여진족이 도성을 침범하자 오온 집안이 호남으로 피난을 가게 됐다. 피난 도중에 제천 구억산 아래서 분만을 하고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10살까지 영암에서 성장했으며 그 이후에는 서울을 오가며 학업을 했다. 31세에 벼슬을 하고 부사와 관찰사 등을 거쳐서 도성기와 이조판서, 호조판서, 우의정, 영의정에 올랐다. 그 후 당정에 휘말리고 67세에 직산으로 유배되었고 72세 임종을 했다는 기록을 밝혔습니다. 김세호 원광대 교수는 만암 유봉이의 행적에 관해 발표하면서 유봉이는 유상훈의 아들이며 경종 때 왕세자인 은인궁의 대리청정에 반대하여 영조가 즉위한 후에 경원부로 유배되었으며 적수에서 세상을 떠났다. 만암 유봉이는 관리의 청렴과 세금 감명 등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지만 노론과의 격렬한 당쟁에 휘말려 몰락했다. 정치가 강경파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청중 가운데는 지금의 정치 현장에 대깨문, 박깨문 하는 작당과 분쟁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회상하는 것은 지금 현실 문제를 과거의 역사의 교훈에서 현실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해는 열쇠고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